자, 여러분, 교과서 48쪽 꺼내세요, 여러분. 자, 48쪽 오늘은 확률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확률에는 확률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가 볼까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률을 배우면 아주 유용합니다. 확률은 일기예보를 예측하고 또 보험 그리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서 우리가 통계학까지 우리가 확률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DNA 배열 연구 등에도 첨단 과학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의 수, 이항 정리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경우의 수들이잖아요. 이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 수인 확률을 배울 거예요. 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여사건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확률의 뜻과 활용해서 교과서 48쪽 준비합습부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일단 집합을 배웠어요. 지금 집합에는 원소들이 있죠.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원소가 있어요. 이럴 때 A라는 집합은 짝수래요. 그러면 2, 4, 6, 8, 10이 되겠죠. 그리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라겠네요. 자, 합집합은 뭐예요? 원소를 합한 것인데 공통되는 부분은 한 번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 2, 3, 4, 5 여기까지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는 A의 집합의 원소인 2, 4, 6, 8, 10 중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6, 8, 10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2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4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와 4가 공통된 원소이네요. 그러면 중괄호를 해주고 집합 기호가 중괄호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자, A의 여집합. 자, 여기서 이 여집합은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사용했던 이 C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C는 complementary set. 자, 컴플리멘터리 셋이에요.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나머지 부분. A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을 거예요. 전체 집합 U에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A를 빼고 남은 이 나머지 부분, A가 아닌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A가 2, 4, 6, 8, 10이었으니까 전체 집합 U에서 A를 빼면 되겠죠. A가 뭐였어요? 2, 4, 6, 8, 10을 빼야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는 뭐예요? 그렇죠. 1, 3, 5, 7, 9가 되겠죠. 짝수의 반대인 거. 즉, 짝수가 아닌 것은 홀수의 집합이겠죠. 자, 두 번째 문제. 1부터 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장의 카드가 있대요. 1부터 12까지. 그러면 임으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의 약수라고 했는데 약수가 뭐예요? 곱해서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12, 2, 6, 3, 4 이렇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들을 바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확률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고2 때
고1 때 우리가 약간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요. 전체 경우 수가 뭐예요? 12가지죠. 1부터 10위까지. 그 중에서 이제 중학교 때 확률을 배웠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10의 약수가 몇 가지일까요? 1, 2, 3, 4, 6, 12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6개 있죠. 그러니까 12분의 6은 자, 약분하면 2분의 1이 확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중학교 과정과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기초학습은 했으니까 그 다음 확률의 뜻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49쪽. 교과서 49쪽 꺼내세요. 지금 확률에는 통계적 확률과 그리고 수학적 확률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자고 했어요. 자, 일단 프랑스의 수학자인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지금 옆에 이 그림에 있는데 이 수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확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박에서 프랑스는 지금 유럽이잖아요. 이 프랑스에는 그 귀족들이 도박을 많이 했어요. 뭐 돈을 걸고 내기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판돈을 다 가져가거나 뭐 몇 분의 몇을 가져가거나 이런 규칙에 의해서 어떤 약속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도박인데 거기에 어떤 것이 사용되었냐면 확률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번 경기를 했는데 몇 번까지 경기를 했다. 몇 번 경기를 해서 몇 번 정도 이기면 돈을 얼마 가져가기로 했다. 그랬을 때 아직 경기가 다 종료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러면 얼마큼 그 판돈을 나눠서 분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런 고찰로부터 확률이라는 것이 바로 생겨났죠. 이 확률이라는 학문이. 그렇지만 이 학문은 인간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하나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은 조금 늦게 시작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참 늦게 시작된 학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주로 17세기, 16세기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가장 늦게 발전한 학문인데 이 확률은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었죠. 확률은. 이 확률이 통계로 가고 이 통계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이 AI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명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팀 A, B가 생각 열기 문제. A, B가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팀, 뒷면이 나오면 B팀이 먼저 공격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공격 순서를 정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동전을 던지면 항상 어때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항상 같죠.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그렇죠. 공평하겠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모두 다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확률은 2분의 1. 그러니까 공평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공평한 방법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네요. 공평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용어가 시행이에요. 시행. 이 시행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는 여러 번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각각의 눈, 1부터 6까지 눈이 나오는 경우도 어때요? 그런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같은 조건이죠. 1이 나올 경우하고 뭐 6이 나올 경우 이런 것들이 주사위 면이 다 모두 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시행이 돼요. 그 외에 또 뭐 동전 던지기. 동전도 지금 여러분 앞면과 뒷면이 어때요? 동일하게 동전을 굴렸을 때 튕겼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동일하죠. 주사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정육면체죠. 6개면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전 던지기도 앞면과 뒷면이 결국은 어때요? 나올 경우가 상황이 똑같죠. 그러죠?
그러죠. 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라지 S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각각의 부분 집합을 뭐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이런 시행을 했어요. 그럼 표본 공간 S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럼 A라는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 4, 6이 나오겠죠.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뭐 B라고 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B는? 그렇죠. 1, 3, 5가 나오겠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B였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 공간과 그 다음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구하는지 표현하는지 해보았어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대요.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지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나오겠죠. 첫 번째 던졌을 때의 결과는 뭐예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에요. 지금 앞면은 H, 뒷면은 T로 쓰는 이유 알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동물의 앞쪽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동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어요. 지금 얘는 어떤 동물일까? 지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지금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있어요. 자, 돼지야, 돼지. 이 돼지가 있으면 돼지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head, H-E-A-D 영어로. 그 다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잖아요. 꼬랑지. 그래서 tail의 약자, 꼬리라는 약자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꼬리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것은 앞면을 뜻하고 얘는 뒷면을 뜻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표본 공간 S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앞면과 뒷면 이제 2번 던졌으니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먼저 앞면 나오는 것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다음 앞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면, 그 다음에 뒷면이 먼저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모두 다 뒷면, 테일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표본 공간을 답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는데요. 그럼 A라는 사건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S는 이렇게 나왔어요. A는 어떻게 나올까요? 서로 다른 면이라는 거는 앞면이 하나 나오고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뒷면, 앞면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쉽게 해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인가? 자, 페이지 50쪽을 가겠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은 확률인데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 복주머니에 지금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1부터 지금 8까지 있어요. 그럼 1부터 8까지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요. 공을 한 개 꺼내면 이 공을 한 개를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공에 적혀 있는 숫자는 뭘까요? 1부터 8까지겠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이 나올 가능성은 어때요? 모두 똑같이 뭐예요? 8개의 공 중에 1개의 공이니까 8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각공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확률은 8분의 1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로 나타낸 것이 바로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1부터 8까지 공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0이라는 공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9라는 공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공은 나올 수 없겠죠. 그런 경우의 확률은 0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뭐 1부터 8까지 공이 들어있는데 만약 1 이상 8 이하의 공이 나올 확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항상 어때요? 항상 어때요? 이 사건의 경우는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것의 확률은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확률은 PA는 항상 0 이상 1 이하로 이렇게 확률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확률을 표현할 때는 중학교 때도 해봤지만 probability, 가능성이죠. 수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확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앞 글자인 P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이 유한집합이겠죠. 무한집합 가지고 하면 이거는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가 유한집합이고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요. 이렇게 기대될 때 이러한 상황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한다고? PA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NS분의 NA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A가 일어날 뭐라고 한다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용어의 뜻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수학자들이 정했어요.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뭐예요? A라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 오른쪽 보세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뭐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 P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때도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예제 1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1부터 8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대요. 자, 1부터 8까지 있어요. 여기서 몇 개를 공을 꺼내냐면 한 개를 꺼내요. 한 개를 꺼내는데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3의 배수는 뭐예요? 그렇죠. 1부터 8까지 중에 3의 배수는 뭐 있어요? 3, 6,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1부터 8까지니까 1부터 8까지니까 8개죠. 그러면 특정한 사건 3과 6이 나올 3 또는 6이 나올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럼 약분을 하면 확률은 P라고 할까요? 그냥 P만 쓸게요. 그럼 약분을 하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가벼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볼까요? 도연이라는 학생과 우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죠? 가위를 내고 싶을 때, 바위를 내고 싶을 때, 보를 내고 싶을 때 아무거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연이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일단은 도연이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도연이가 지금 도연이하고 우진이가 있어요. 이걸 순서상으로 나타내 볼까요? 도연이가 우진이가 있는데 도연이가 이기려면 도연이가 가위를 냈을 때 우진이는 뭐를 해야 돼요? 가위가 이겨줘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 도연이가 바위를 냈어요. 그러면 주먹이 이겨야 되니까 가위를 내면 되겠죠. 우진이는. 그 다음에 도연이가 볼을 냈어요. 그러면 우진이를 이기려면 우진이는 뭐를 내면 돼요? 우진이가 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는 뭐를 내면 돼요? 그렇죠. 바위를 내면 되죠. 바위를. 보니까 몇 가지 경우요? 그렇죠. 세 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가지야. 그런데 원래 모든 경우의 수가 뭐였죠? 도연이도 우진이도 가위바위보 아무거나 낼 수 있잖아요. 가바보. 우진이도 가바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였겠죠. 가위바위보가 되려면 두 사람이 모두 다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씩을 내줘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31 곱하기 3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 답이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수고하셨습니다.